장관님,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외 협상의 전문성을 가진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대사관으로부터 정보 입수를 가고 미국 측과 사전 협상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외 협상의 전문성을 가진 외교부가 참여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협상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변모하는 그 열강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이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사실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미국 측으로서도 완전한 그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하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협상을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발표를 했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3,500불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산물은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협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더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무역 원활화를 하는 과정 그런 정도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쇠고기 원령 제한이나 또는 쌀 수입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세 후속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네, 우선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무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또 한미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관세 협상의 결과를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5천억 불 대미 투자가 처음으로 공시화되는 시점으로 협상 결과를 문서화시키는 데 우리가 가장 유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 시 국민에 대한 설명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그런 것과 다른 내용이 합의가 되는 것이 국내 정치로 부담이 돼서 그냥 아무 발표도 안 하고 모양새만 취하고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회담 때는 미국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패키지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서화하는 것이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상을 하는 편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에 어떤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를 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때가 5천억 불의 투자라는 것이 처음으로 공시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합의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완전히 좀 미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무 선생을 타결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 안을 그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어떻게든 문서화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저희 정말 목숨을 거는 자세로 그 당시에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합의되지 않는다는 그 외교의 평범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합의해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3,500억 불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거의 우리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청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미 관세 부담 및 5천억 불 투자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이러한 경우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헌법 제60조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천억 불 이상의 투자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을 미국 측에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비구속적인 MOU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즉,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부담을 지는 내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조지아 구금 사태 이전에 아까 정상회담에서는 제기가 안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 회담에서 비자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실무 협상에서 비자 문제를 그동안 쭉 얘기되었던 것을 추가로 얘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요. 조용히 하시죠. 토론을 들으시죠. 그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났을 때 이틀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해결됐다,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표는